우리나라에서 필로폰은 태국의 35배, 미국보다 10배 가까이 비쌉니다. 이들 나라보다는 아직 마약 유통량이 적은 이른바 신흥시장이기 때문에 이 높은 가격이 공급 확대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마약 범죄 조직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남아 마약은 누구를 통해 어떻게 밀수되고 있는 걸까요? 마약 생산의 거점 골든 트라이앵글을 중심으로 태국,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라오스. 최근 수년간 라오스는 미얀마에서 생산된 필로폰을 주변국으로 운반하는 통로로 활용돼 왔습니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비엔티안 야시장. 겉보기엔 장신구 같은 평범한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좋은 마약이 있다며 상인이 걸음을 붙잡습니다. 대마 성분에 필로폰 같은 마약을 섞은 합성 액상 대마입니다. Tây câu đi có đây rồi. Đấy, tụiนี้ใส่ถุงสบายตัวนี้น่ะซื้อคอยขายคนไทยนะอยู่ไทยจ้อยพูด ซื้อเยอะแล้วก็อันนี้ก็เกี่ยงนะ 1,000 dem. 아이 100개도 있고 200개도 있고 1000개도 있고. 오케이. 미물. 관광객을 주로 상대하는 오토바이 택시기사. 마약도 함께 판매한다고 합니다. This one here, so many people to go with me. I have now, you know. Yeah, I take you alone. Now I have now already, you know. This one here. 라오스에서 마약 판매도 사용도 불법입니다. 그가 건네준 마약은 코카인입니다. 어디서든 마약을 원하는 만큼 쉽게 구할 수 있는 라오스. 국내 3대 마약상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이 씨는 라오스에서 밀반입한 마약으로 하루 최대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제 가져왔던 데가 이제 라오스, 이제 캄보디아. 아무래도 택배로 오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검색을 해봐요. 이게 통관됐는지 안 됐는지. 보통 5일 안에 통과가 된 거면 이건 세관에서 걸리지 않았구나. 받는 사람도 주소도 이름도 다 가짜고 전화번호도 다 가짜고 뭐 스마트폰 하나면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해외 애들 조인해가지고 부탁을 하고 보내주고 엄청 쉬워요. 지금 배우기만 하면 진짜 중고등학생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지난 2021년 라오스에서 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헤로인을 국제 특송으로 한국에 들여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최근엔 라오스에서 국제 우편으로 야바와 필로폰, 케타민 등을 들여온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총 43억 원 상당.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자 국제 우편과 국제 특송이 마약 밀반입 수단이 된 겁니다. 항공 화물의 경우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도 노렸습니다. 전자상거래를 갖다 보시면 지금 뭐 연간 제가 알기로는 9천만 건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수많은 거래 단계 물건들을 전부 다 개봉해서 정밀검사 해내기는 관세청의 인력이나 또 그런 건 좀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분들은 마약 밀수를 목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의 어떤 그 마음가짐도 있겠죠. 저희도 프로의 마음가짐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한계가 있고요. 라오스 와타이 공항의 항공 화물 세관. 한국으로 보내지는 항공 우편물은 모두 이곳을 거칩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협력화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제품을 딱 열어서 무슨 제품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패킹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식 수입 통관으로 한국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받아서 그걸 통으로 그냥 보내다 보니까 그 안에 마약이나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의류나 가방을 뜯어내고 마약을 숨기거나
일반 화물로 가장해 커피가루에 섞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는 이들을 일일이 적발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다른 나라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개인 통관은 아무래도 EMS보다는 각 그 대행하는 업체나 개인이 물건을 맡길 때 본인들이 검수를 안 하고 본인들이 디테일 리스트를 가짜로 아니라 변경을 한다면 여기서는 확인할 방법이 정확하게 없는 거죠. 네. 다만 엑스레이로만 검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로만 잘 넘어가면 한국까지는 가겠죠. 2021년의 경우 특히 국제 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여행과 국제 물류 운송이 재개되면서 동남아 주요 국가와 한국을 잇는 마약 유통 채널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도 마약 유통의 경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야바를 받기로 한 날입니다. 라고 해서 2시간 후에 고속도로를 타고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다렸습니다. 앞서가던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람인데 여기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시골 마을의 태국인 노동자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동료들에게 판매하다 검거됐습니다. 이들 사이에 유통된 것도 합성 필로폰인 야바입니다. 이들은 국제우편을 통해 다량의 야바와 필로폰을 밀반입했습니다. 태국에선 한 알에 1,500원꼴인 야바는 한국에선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거래됐습니다. 한국에 온 태국 사람들 모임이 있답니다. 그 텔레그램 상에 서로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해서 강원 지역의 춘천 지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춘천에 그 약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춘천 지역 노동자들한테 판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만 팔았냐? 아니다. 다른 지역도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 사람들이 누구랑 했냐가 또 나오고 너는 알고 있는 게 없냐? 저쪽 지역에 쟤도 팔아요. 그래서 이제 강원 지역이 여러 곳이 됐고 경기, 충북, 경북, 전남 이렇게 퍼지게 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충남에서는 국제우편으로 10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태국인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온라인 거래와 물류 시스템은 대도시부터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마약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걸 저가의 마약이 국내를 밀반입하고 그 저가에 또 밀반입한 것을 국내인들이 또 그 사람한테 또 구입을 해서 우리 국내인들한테 또 유통하는 구조로 지금 많이 변환이 되고 있는 상태고 또 기존에 또 밀반입됐던 저가의 필로폰 때문에 또 경제력이 없는 또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20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구입해서 좀 투약하는 실정으로 좀 악순환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죠.